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칩 보안 제품을 지원하고 있는 곽상신 부장입니다. 우선 마이크로칩 쉴드업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동차 네트워크에서의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연관된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자동차 보안의 동기입니다. 우리는 자동차에서 일반 전자제품에서 온 멋진 기능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와이파이, 핫스팟, 인포테인먼트 및 내장된 와이파이를 통해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은 상대적으로 새롭고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또한 해커의 새로운 공격 지점이 됩니다. 사용자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게 열어놓은 새로운 기능들은 모두 해킹 가능한 지점을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들 중 일부는 자동차 내에 넓게 적용된 네트워크 또는 CAN 2.0이 있으며 이러한 통신은 적은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로 보안을 적용하는 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전통 VLAN은 통신량을 분리하기 위해 집중되어 있으며 보안에 대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보안의 관점에서 강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보안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그리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 결과로 금전적인 비용이 드는 리콜이 있었으며 전 세계적인 소송도 있었습니다. 단지 한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영향을 주고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 보안을 강화해야 할 이유를 보아왔고 자동차 내에서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의체 또는 실천을 위한 문서들이 존재합니다. CAN 네트워크 관점에서 CAN 2.0에서 CAN FD로 옮겨가고 있으며 64바이트의 페이로드를 통해 좀 더 부가적인 용량이 사용 가능하며 자동차 보안 사양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세대의 자동차 보안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이전 세대의 사양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했거나 텔레매트릭스 같은 데서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확실히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ISO, SAE, 오토 AIESEC 등에서 나온 사양들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양이 자동차 제조사에 바로 적용되지 않으며 각각의 제조사 및 1차 공급업체 또는 2차 공급업체 또한 이러한 조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각 제조사는 약간씩 다른 곳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 또는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주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보안 요구사항은 비밀키나 개인키를 모으도록 요구하는 암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제조사의 보안 사양의 핵심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안 관련된 몇 가지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 안에 있는 여러 노드에서 시큐어 부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몇 개의 장표에서 안전한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즉 CAN에서 뿐만 아니라 이더넷, RF와 같은 곳에서 메시지에 앞서 인증 메시지를 검증하는 부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앞 장표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동차 공간에 적합한 몇 가지 특성을 생각해 보면 개별 IC의 기능으로 안전한 키 스토리지가 기본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CAN 통신과 같은 것에서 AES를 기반으로 하는 C맥용 키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보안 키 저장 장치를 기반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증서 저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증서 자체는 보호되거나 암호화될 필요가 없지만 인증서는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유지되고 시스템에서 확인과 인증 기능이 필요로 합니다. 세션 키는 이러한 유형의 장치에 의해 생성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장치 내 영구 키를 저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안 통신 섹션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 후 삭제 키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더넷 스위치에 대해 생각하면 신뢰할 수 있는 이더넷 노드는 시큐어 부팅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에도 보안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TLS에서 전송 계층 보안은 차량 내의 더 많은 노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스택을 지원할 수 있는 IC는 이러한 통신에서도 유리합니다. 통합의 용이성은 시스템 내에서 구현하는 어떤 노드에 대해서 코드 개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코드량은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으며 보안 코드를 적절히 구현하는 측면에도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이미 다양하게 개발된 기존 MCU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최소한의 변경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적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노드 인증과 키 하브에서 몇 가지 기본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며 만약 이러한 표준 프로토콜이 존재하는 자동차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노드가 안전하게 통신하고 상호 인증하는 운영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량 내 특정 버스에 대한 성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암호화 가속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IC는 차량 내 모든 통신에 대한 지연 시간을 최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시장에서는 ACE 큐백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레이드 1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레이드 2 또는 엔진룸과 같은 경우 그레이드 0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ACE 큐백 인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언급된 일부 주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케빌리티, 즉 확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 내에서 어떤 노드를 업그레이드 할 경우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던 간에 일종의 개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든지 한 노드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다른 노드에서 다시 사용하여 그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한 노드에서 시스템 통합과 사전 설정된 디바이스로 알게 된 지식으로 통합을 쉽게 한 다음 더 빠르거나 더 기능이 많은 즉 텔레메트릭스 또는 헤드유닛과 같은 노드 등의 동일한 종류의 보안 솔루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호 운영 능력은 표준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독점적인 암호 알고리즘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에서 더 많은 감시자가 알고 있다면 보안 관점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표준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보안 수준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상호 운영 능력도 향상됩니다. 즉, 여러 계층 구조에서 다양한 실리콘 솔루션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차량에서 연결되면 서로 상호 운영되고 메시지 인증과 같은 작업을 이용해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MCU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것은 차량 내에서 다른 버스들의 성능에 많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암호 가속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버스에 물려있는 이슈가 통신을 하려 할 때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해야만 하며 이때 암호화 동작 시간을 최소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드웨어 보안 관련되어 과거 10년 동안 소프트웨어만으로 많은 공격에 충분한가를 고려했을 때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안과 관련된 키를 잘 보호해야 하며 이것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로도 보호를 해야 합니다. 키와 키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의존성을 생각하면 몇 가지 관점에서 키를 생성하고 기록하는 과정이 관련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부 부품 업체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보안 IC의 키 기록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키를 생성하고 안전하게 디바이스에 저장하게 된다면 제조 및 검증 과정에서 매우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MCU에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새로운 보안 사양서를 받아 추가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안을 담당할 저렴한 외부 IC를 통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쉽게 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면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전체 표면에 대한 액티브 실드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드라는 것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칩 전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일반 MCU의 마이크로 현미경을 통해 본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메모리 데이터 라인 등을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테스트 프로브 패드 등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모드를 통해 장치의 내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작은 네모 안의 그림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 액티브 실드는 앞서 말씀드린 외부에서 프로브를 통해 제어권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라인은 비휘발성 메모리로 차폐가 온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쉴드를 잘라 마이크로 프로브로 접촉하려 한다면 보안 IC는 차폐가 손상된 것을 감지하고 보호 모드로 들어갑니다. 쉴드 뒤에 있는 두 번째 단계는 만약 누군가가 쉴드가 아직 온전하다고 생각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돈을 들여 쉴드를 속이고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한 곳에 작은 구멍을 뚫더라도 그 키들은 내부적으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조금씩 다른 순서로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함 주입을 수반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내부 상태 일관성 검사를 통한 결함 주입을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년에 걸친 많은 역사적 공격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행동을 만들기 위해 장치의 전압과 온도를 낮추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장치를 무기력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며 좋은 보안 장치에서는 스펙 조건 밖으로 검출할 수 있는 환경 감지 기능이 몇 가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드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치는 스펙에서 벗어난 상태임을 감지하고 최소한 허용 가능한 안전한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암호 활동이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보호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부 클럭 생성기는 우수한 보안 제품을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전용 보안 제품에서는 테스트 가능성, 즉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능과 보안이 서로 절대적으로 반대되기 때문에 MCU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테스터 성능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투칩 솔루션의 장점은 호스트 MCU, MPU 또는 FPGA는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를 통해 지원하고 유지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어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키 보호를 위해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JTAG이 없는 전용 보안칩으로 보안 기능을 분리하여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큐어 부트와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제조사의 보안 사양에 추가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시큐어 부팅의 목적은 호스트에 상주하고 있는 코드가 로드될 때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공장에서 또는 출하 후 데이터의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매 전원 관련 설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코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아무도 코드를 변경하거나 악성 코드를 추가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차량 내에서 각각의 노드 및 ECU는 시작 시간을 규정하고 전원이 켜진 후 버스에서 통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때문에 일부 노드는 100에서 150mm 내에 통신을 시작해야 하며 어플리케이션 코드의 크기와 특정 ECU의 자원에 따라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ECU가 전체를 검사하면 가장 좋지만 시큐어 부트에서 전체를 검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부분적으로 검사하게 하는 시큐어부터 설정을 통해 검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코드의 특정 비율을 검증할 수 있고 괜찮아 보이는 경우 전원을 켜고 버스에서 통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백그라운드에서 완료 또는 코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노드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구현의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CAN 2.0을 가지고 있는 MCU 기반의 ECU를 CAN FD로 이전하여 몇 바이트의 추가 인증 메시지로 보안을 강화하는 예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서는 MCU와 CAN FD 트랜시버 사이에 보안 IC를 어떻게 넣는지 보여드립니다.
이미 모든 노드에 비밀키가 공유되어 있는 것을 가정하여 다음 애니메이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메시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 암호화 메시지 인증, 코드 생성 및 확인 기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슬라이드 전장에서 표준 기반 암호화 사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표준 기반 암호화를 사용하여 여러 노드의 보안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ECDH라고 불리는 대피의 해만 방법, ECBD로 불리는 버메스터 데스맷 방법 또는 다른 공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키 생성을 책임지는 자동차 내의 게이트웨이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노드들 중 한 노드가 키를 포장하여 버스를 통해 안전하게 AES 키를 전송할 수 있으며 그 키를 통해 서로의 메시지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안전하게 키를 공유한 것을 가정으로 이제 호스트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CAN 2.0 메시지를 생성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이며 RF 또는 이더넷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한 인증도 가능하지만 이번 예에서 보안 IC를 가질 수 있는 CAN 2.0에서 CAN FD로 변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안 IC는 메시지에 관련된 맥 생성도 가능합니다. 차량 내 메시지에 대해 생각하고 다양한 OEM 사양을 고려한다면 모든 단일 메시지에 메시지 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해당 보안 IC의 조회 태블을 사용하여 해당 장치와 특정 메시지에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안 IC가 인증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앞서 언급한 AES 키를 사용하여 초기 CAN 2.0 메시지의 메시지 인증 코드를 생성하는 동시에 세션 또는 시퀀스 값을 증가시키고 참조 재성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연속 값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버스를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편, 즉 수신단에서는 보안 IC 또는 다른 솔루션을 가지고 검증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언급한 표준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통합 멀티코어 MCU로 동작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확인을 수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수신 메시지 인증 코드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공유 AES 키가 있습니다. 보안 IC가 메시지 인증 코드를 암호화 방식으로 승인 및 확인하고 해당 메시지를 호스트 MCU로 다시 전달하여 조치를 취하며 만약 인증이 실패할 경우 메시지를 버리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인증 실패에 대한 카운트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 인증 실패의 한계 값을 설정하여 엔진 검사 표시 등을 표시한 것과 같은 인증 실패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혼합된 구성으로 차량 버스를 보여주는 기존 CAN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5개의 서로 다른 이슈가 있으며 먼저 CAN 2.0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메시지 인증을 의미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통신해야 하는 경우 특정 이슈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CAN 2.0 메시지를 변환할 수 있는 보안 IC로 이슈 A와 E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의 예를 보여드리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호스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이슈 B가 있을 수 있으며 이 호스트는 SPI를 통해 통신하거나 I2C 통신을 할 수 있는 전용 보안 IC를 갖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CAN FD 버스에 직접 연결됩니다. 이제 혼합 생태계와 통신할 수 있는 솔루션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CAN FD 기반 MC와 일부 CAN 2.0 등 각 호스트와의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에 걸려있는 보안 IC의 혼합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제 CAN FD를 이용하여 ECU C 및 D와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몇몇 노드는 이미 멀티코어 솔루션에 통합된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해당 노드와도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CAN FD 버스에서 5개의 노드를 보고 있는데 모두 매우 다른 보안 구현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몇 가지 공통 프로토콜과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다른 ECU를 구축하는 다른 계층을 가질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MCU 및 MPU와 FPGA에서 사용하는 모든 ECU의 보안을 확산하고 추가 및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티어들이 다수의 티어2 반도체 제조사와 협력할 수 있으며 차량 내 네트워킹 시스템 내에서 안전한 방식으로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다양한 구성 가능성을 보여드립니다. 이 예제에서 어떤 OEM을 지원하고 어떤 솔루션을 추구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CAN-FD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몇 가지 고유한 방식의 구현이 필요하며 보안 IC가 맥의 크기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것을 지원해야 하며 예를 들어 16바이트 또는 12바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시퀀스 카운트의 경우 4바이트나 8바이트 또는 1바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설정 기능을 통해 오토사, 자스파에서 온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스파는 CAN 2.0 8바이트 페이로드의 보안을 추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로드와 프레임 형식을 구성할 수 있다면 다양한 프레임 형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토사 프레임 형식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장치가 다른 형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분명히 큰 유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 보안 IC로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하드웨어 기반 보안 메커니즘과 방지책을 통해 해당 보안 IC에서 키를 생성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제한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호스트가 전체 TLS 스택을 구현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용 하드웨어 보안 장치가 있다면 그 디바이스가 스택의 중요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고 호스트 MCU가 API를 이용하여 매우 작은 자원으로도 보안 세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차량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SAE J3061은 많은 참고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으며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ISO 21434에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 버스에 연결된 차량의 구성 요소를 구축하는 경우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 해커가 해당 노드에 진입하는 방법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 평가 후 그 공격 트리 분석을 통해서 ECU에 침입할 경우 액세스할 수 있는 다른 노드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보안 구현이라는 문서화된 정당성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양이 하드웨어 보안 적용을 의무하지 않지만 이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내부 논의를 통해 키와 하드웨어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만약 충분한 문서화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보안 구현을 위한 현명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보안 세계에는 세 가지 중요 구성 요소가 있으며 오늘은 자동차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이외의 영역에서와 같이 동일한 보안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안키 저장소는 하드웨어 기반 키 저장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모든 보안 기술의 핵심입니다. 시큐어 부팅은 주어진 네트워크 내의 노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동하고 안전하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버그 패치 및 업그레이드 기능은 서명 확인을 기반으로 보안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지 인증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자동차 보안 분야의 중요 구성 요소를 확인합니다. 차량 내부의 통신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오는지 확인한 후 동작을 해야만 합니다. 확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면 다양한 ECU로 쉽게 확장 가능한 보안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호 운영성을 통해 여러 공급업체가 솔루션을 보유하고 공급 티어가 해당 솔루션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된 서로 다른 IC가 있는 차량의 모든 중간 계층 간의 상호 운영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다시 암호화 가속으로 돌아가
시스템의 보안을 위한 성능 향상이나 계산 시간 증가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키와 하드웨어를 보호해야 합니다. 프로비저닝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IC를 보유한 보안 프로비저닝과 관련된 모든 백엔드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 기존의 솔루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보안 관련 세미나 CD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com 실접으로 접속하셔서 구독을 클릭하시면 향후 웹비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로칩 보안 전문가들이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칩 서울 사무소로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